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좀 불만이 많거든요. 페낭까지 왔는데 너무 아빠가 일만 한다 이런 불만을 지금 듣고 있어서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마치고 나가서 좀 신나게 놀까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서 기분 좋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간만에 굉장히 긍정적인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빨간색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특히 테크주 위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개중에 하락한 종목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0.97% 떨어졌는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렌 버핏 옹께서 애플 주식을 거의 반 가까이 매도를 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MD 역시도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에 조인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엊그제 있었던 급락 추세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소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의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가장 모멘텀이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과연 이러한 반등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계속해서 받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 가지 시장의 데이터를 가까이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44까지 떨어졌던 S&P 500의 마켓 브레스가 이제 49.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시장의 추세가 좋아지면서 마켓 브레스가 다시 상승할런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의 수가 많아질런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극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19까지 떨어졌던 공포 탐욕 지수가 21까지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주식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공포감이 확산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가 과거 3년간 전례 없었던 수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하지만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7.7까지 하락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포 지수가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안정화될런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치솟는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모멘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수죠.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차트는 SPY,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3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보시면 30.72를 기록하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RSI 지수 같은 경우는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하로 RSI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은요 추세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QQQ인데요. QQQ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RSI가 30.25까지 떨어졌었죠. 다행히 조금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제는 33.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의 지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종목은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입니다. BITU죠. BITU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굉장히 멋진 완벽한 어닝을 발표하면서 10.38%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타가 5.19%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TSMC가 5.03%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가 3.8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3.78,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플러스 3.20, 앱 러빈이 플러스 2.77, 비트코인은 2% 상승하면서 57,160에 가 있고요. 그 밖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1.33, 브로드컴 플러스 1.3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3, iShares 러셀 2000 ETF가 플러스 1.09, 테슬라 플러스 0.88, 아이트론 플러스 0.39, 그리고 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이 0.60% 떨어졌고요. AMD가 마이너스 3.44, 마지막으로 이머전이 마이너스 5.45%로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이머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아직까지 플러스 11.5%죠. 따라서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하는데 혼자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을 보시면요.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어제 전달이 됐었잖아요. 구글이 검색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시장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떨어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극적인 공포감에 시달렸던 월요일에 스마트머니는요, 이미 줍줍을 하고 있었다라는 반가운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월요일에 1조 달러 규모의 매도세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이제 헤지펀드, 즉 스마트머니를 얘기하죠. 자, 이 스마트머니는요, 저가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CEO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헤지펀드들은 3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개별 주식을 사들이면서 수개월간의 매도 행진을 반전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헤지펀드는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빼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한 JP 모간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3% 하락했던 월요일 하락장 동안 무려 140억 달러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6월달, 7월달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었죠.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매수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를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문 트레이더들이 연중 최악의 날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은요, 아직은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과잉 반응이었다. 이렇게 강세 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일부에서는 주식이 떨어질 만한 경계 침체가 오고 있다.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리세션이 온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스마트머니가 주식을 줍줍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가 저점에서 급 반등했던 상황은 헤지펀드가 무엇인가를 포착했음을 시사한다. 헤지펀드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력이 엄청나죠. 따라서 이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프랭클린 템플린이라는 투자기관의 수석 부사장인 맥스 코그만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갖고 싶었던 디자이너 가방이 10% 할인된 것을 본 것과 같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비싸지만 박앤세일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S&P 500 지수는요, 전날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장세를 보인 데 이후 화요일에는 1%가량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주요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 지수는 2020년 이후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월요일의 주가 변동이 바닥인지 여부는 누구나 추측만 할 수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길어지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이 단기 수익률에 비해 너무나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주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따라서 두 가지의 악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최근에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을 보니까 이거 지나치게 지출이 많다. 따라서 버는 돈에 비해서 투자가 자금이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끌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리세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몇 달 동안 헤지펀드가 개별 주식에서 빠져나간 이후 드디어 월요일에 전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주식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달에는요, 헤지펀드의 투자 금액이 2016년 이후 명목 가치로 따졌을 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달 전이죠. 7월 달에는요, 헤지펀드들, 스마트머니가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아직까지 우려의 벽은 여전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조정으로 이끌고, 즉 10% 이상 나스닥 100이 빠졌죠. 그리고 S&P 500 지수를 고점 대비해서 7%나 하락시킨 경기 침체 불안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리세션이 올 확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실적 시즌에 S&P 500 기업의 이익이 무려 12%나 작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보고된 실적 보고서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은요, 사실 고용 보고서 때문에 촉발이 됐죠.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이 4.3%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기업들은 아직까지 탄탄한 펀더멘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500대 기업의 이익이 무려 12%나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에 비해서 실적 보고서 역시 80% 이상의 기업이 빚을 기록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헤지펀드는요, 매도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헤지펀드 리서치 회사인 피보 탈베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CEO 조나단 카플리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현재의 문제를 상장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더 넓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장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봐도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데이빗 코스틴이 이끌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전략팀에 따르면요, 역사가 말해주듯 최근의 하락세는 오히려 기회라고 합니다. 1980년 이후에 S&P 500 지수는 가까운 고점 대비 5% 하락한 상황에서는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6%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6% 정도 시장이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의 전략팀은요, 10% 하락 이후에 벤치마크 지수의 전망은 경기 침체를 앞둔 조정의 일부로 발생한 경우, 그리고 경제 성장이 회복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 10% 떨어진 다음에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의 전략팀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결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익률 곡선, 투자자 심리, 그리고 수익성과 같은 지표를 측정하는 시티그룹의 소위 약세장 체크리스트에 따르면요, 저가에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지금 전략가 비타 멘티가 메모에서 썼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포지션이 더 완전히 풀렸다는 증거가 보이면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은 줍줍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티그룹이 보기에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7월 달에 10%나 급등했던 소형주가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소형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이고요. 제프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직선으로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따라잡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는요, 최고의 7월을 보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30 이상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27.06으로 약 30%나 하루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빅스 지수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역사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제프리즈가 어제 발표한 미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요. 1990년 이후 총 89번의 거래 섹션에서 빅스가 30 이상으로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왜냐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딱 89번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소형주는 보통 대형주를 능가하는 평균 이상의 플러스 주식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빅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소형주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빅스가 30 이상으로 상승하면요.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주가가 급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빅스가 30을 훌쩍 뛰어넘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역사적인 통계를 보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통계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우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모델이 여전히 극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매력적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첫 번째는요. 일단 빅스 지수가 30 이상으로 상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보통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좋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대형주랑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볼 때 소형주가 좀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소형주의 반등은 앞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형주, 소형주 모두에서 성장주가 가치주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채권과의 연계성이 더 많기 때문에 가치주의 상승은 억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식은 경기 회복 시에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빅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주가 흐름이 보통 좋았다. 역사적인 통계가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통은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소형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동안 소형주는요, 대형주를 12.5%나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보통은요, 2.2% 정도 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올해는요, 지나치게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형주는 8월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분기 대비로는 여전히 대형주를 4.6% 앞서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첫 인하 이후에 3개월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5.2%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소형주가 대형주를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금리 인하가 발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9월 이후에 소형주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통계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빅스 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빅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빅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간 이후에 소형주의 주가 수익률을 보니까요, 보통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좀 더 많이 달렸다. 그리고 성장주가 더 좋았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뉴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형주가 보통 금리 인하가 발생한 이후에 3개월 동안 대형주를 이긴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보통은 5.2%나 주가 수익률이 더 좋다. 따라서 소형주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닝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43%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 회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화요일에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하회하는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3%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10월 1일부터 분할 조정된 기준으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으로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어닝 결과를 좀 자세히 봐야겠죠. 어닝 같은 경우는요, 논갭 EPS가 6.25가 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8.07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스가 나왔는데 좀 그 폭이 크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매출을 보시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53억 1천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143.6%죠. 자, 그리고 예상치는 53억 달러이기 때문에 매출은 전망치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새로운 AI 인프라에 대한 기록적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언급했죠. 하지만 문제는요, 바로 마진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 마진이 전년 동기 17% 그리고 3분기에 15.5%에서 이번 분기에는요 무려 11.2%로 급락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판매하는 각 제품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억 5,270만 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작년에는 1억 9,3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 1년 전에 비해서 순이익이 무려 82%나 증가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나 높았다. 그 얘기는요, 최고의 기대치를 가고 있었다.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회계년도 1분기 매출이 60억에서 70억 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인 54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가이던스는 54억에 불과한데 지금 매출이 최소 60억 그리고 잘하면 70억까지도 가능하다. 굉장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5.59달러에서 8.27달러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중간점이 그렇게 되면 7.48이죠. 자,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는요 7.58이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높은 시장의 예상치를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식 분할은요, 회사의 재무 펀더멘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 주식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3월 달에 S&P 500에 편입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요, 2023년 작년에는 무려 246%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17%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달리면서 시장의 기대치, 전망치가 너무나 많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적어봤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휴렛 패커드 같은 기업들이 판매하는 AI 최적화 서버와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슈퍼마이크로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은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면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 와중에 슈퍼마이크로가 최근 분기에 자체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마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진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죠. 따라서 주가가 13%나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닝 발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535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표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2025년 6월에 마감되는 회계년도의 어닝 전망치는 33.54달러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6월 마감되는 회계년도의 전망치 33달러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535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535 나누기 33.54를 하면 지금 현재 PER, 포워드 PR이 표시가 되는데 16배가 되지 않죠. 자, 지금 현재 SMCI의 성장률을 감안하게 되면요, 16배의 PER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줄일 계획은 없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폭락 기간 동안 저는 좀 지나치다 싶게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둑하게 쌓여있던 현금을 거의 모두 소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대부분들께서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을 아직까지도 두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안녕과 저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주가의 상승을 좀 기다려보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